숨진 채 발견된 강진에 실종됐던 여고생. 그런데요, 이 시신은 발견됐습니다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에 숨진 용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낫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피해 여고생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 당일에 용의자와 여고생이 직접 만난 증거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과수에서는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가 여고생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이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실종 당일에 여고생과 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공범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고생이 도대체 왜 그 용의자를 만나러 갔는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와 그리고 증언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 경찰이 여고생이 실종 당일에 자신의 통장까지 갖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이 여고생이 나간 뒤 여고생의 통장이 집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집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여고생이 이렇게 한 가방을, 손가방을 들고 걸어나가는 20초 분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가방 안에 여고생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와 통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정입니다. CCTV를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론 이 곳곳에 있는 CCTV를 지금 경찰이 계속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당시 여고생이 집을 나서면서 조그만 손가방을 가지고 있던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손가방 안에 지금 가족들 얘기로는 이 여고생의 통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손가방에, 작은 손가방에 뭔가 통장과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 이건 뭐 추정입니다. 거기에 통장이 들어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왜 통장을 들고 나갔을까요? 일반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통장을 좀 챙겨서 가지고 나갔다.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뭐 통장 뭐 번호 적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의도 자체는 이미 이제 사망한 용의자와 어떠한 통장이랄지 아르바이트 비용에 관한 얘기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여고생의 이제 손가방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추정되는 것이 휴대전화 있죠. 네. 그다음에 통장. 네. 그다음에 손지갑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고생의 사망한 장소에서 립글로스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그럼 아마 립글로스도 그 손가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손가방을 들고 산 정사니까 사망한 장소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 아하.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진 그 어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 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용의자와 여고생이 만난 것은 이제 거의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낫에 네. 발견된 DNA랄지 이런 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구체적으로 용의자가 어떤 범행을 했는가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생각했던 추론이 네. 맞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가족들은 이 여고생의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 즉 통장이 사라졌다. 그래서 CCTV에 포착된 작은 손가방 안에 통장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에도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게요, 통장 관련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뭐 거래내기나 우리 수사 다 해봤는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통장에 뭐 돈이 입금되거나 나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통장 만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체크카드를 또 사용을 하고 통장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몇 년 됐어요. 통장 만들어갖고 사용한 지가. 그 용돈 넣어주는 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바비 준다고 해서 통장 뭐 가져왔나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물론 경찰의 어떤 이 추론에 저희가 이 혼선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 받으려고 통장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저희 제작진의 질문에 조금 전 들으셨죠? 그건 아니라고 일단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숨진 용의자와 여고생 사이에는 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전날 16일 날 만났을 때도 그 전부터 어떤 문자나 통화란 내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종의 장소에서 미리 약속돼서 뭔가 구두로, 입으로, 말로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 나오면 그날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할 계좌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갖고 와라 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고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아저씨를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구두로 만나서 구두로 어디서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할 때 통장을 가져와라라는 이제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게 아니라 여고생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체크카드도 용돈을 사용할 때 계속 사용해 왔었고 그것과 연결된 계좌를 본인이 또 관리를 해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가 받으면 그거를 내가 이제 넣어야겠다 통장에 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 자의적으로 손가방에 통장을 넣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손가방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가방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통장이 있는지 내지는 뭐 이렇게 다 통장의 실물을 확인을 하고서는 네.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뭐 입출금 그 내역이라든지 정말 이 남성이 그 여고생에게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 이제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통장을 여고생이 가지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 여고생은 정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요, 경찰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 다른 핵심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김광산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숨진 용의자의 행동들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지금 착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서로 이제 만나기로 하면 약속을 하면 휴대전화에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전혀 없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럼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고 이제 대포폰이라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쓴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이 여고생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 용의자가 엄청나게 완벽하고 주도 면밀해요. 그래서 아마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는다를 해서 연락하지 않고 일주일 전에 미리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시점을 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통장을 가지고 나간 것도 사실 우리가 알바비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지 누가 통장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용의자가 이건 뭐 추론입니다. 네. 용의자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장을 가지고 와라. 그날 그럼 아르바이트 내가 통장에 입금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여고생을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범죄를 꾸몄고 네. 또 뭐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또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완벽한 범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차량이 바로 홍순빈 아나운서, 바로 숨진 용의자의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량 바로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이 안에 또 여고생의 머리카락까지 이제 발견이 돼서 경찰이 이제 시신 DNA를 이제 확인하는데 그 증거 자료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에 지금 말씀하세요. 당시에 마을로 들어갔을 때 썬팅 상태가 굉장히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누가 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보세요. 상당히
우리가 썬팅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차 유리가요. 짙게 이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를 저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꼼꼼히 들여다봐야 겨우 내부가 보일 정도고, 그냥 멀리서는 누가 타고 있는지, 사람이 있는 건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썬팅의 농도가 상당히 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CCTV뿐만 아니라 논일을 하던 한 목격자가 이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썬팅이 워낙 짙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언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서 휴대전화, 대포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은 제2의 휴대전화, 용의자의 제2의 휴대전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 휴대폰이라는 거는 그 휴대폰이 하나 더 있긴 더 있었다는 거죠? 연락처를 네. 광고 내놨잖아요. 매매하거나 뭐 아르바이트 주방 아줌마 구한다는. 아, 근데 거기에 보면 연락처를 2개를 적어놨어요. 2개. 이게 다 수사해서 누구 전화인지 다 확인을 하고 다시 제2의 폰도 없는 단 하나의 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어떻게 만났는지가 밝혀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난 것은 네. 직접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나 뭐 이쪽 관련해서 주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건가요? 그것은 주변인들한테 말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에서는 숨진 여고생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DNA는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은 이 낫이 중요한 단서긴 한데 살해, 혈흔이 발견됐다면 뭔가 이 범죄의 구체적 정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살해 직접적 증거로 단정짓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낫이 사실은 발견이 돼서 여기에 뭔가 혈흔이 묻어있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그 혈흔은 없었고 그 침 아니면 뭐 땀 같은 이런 이제 좀 타액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네. 타액을 추출 채취를 해가지고 여고생 유전자와 대조를 해보니까 아 이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측들로는 첫 번째는 이제 산을 굉장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 제한된 시간에 용의자가 여고생을 만약에 이제 사망한 이후라고 한다면 스스로 옮기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낫을 가지고 같이 뭔가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위협을 하든 어떤 협박을 하든 강제로 여고생을 올라가게 하면서 자의적으로 걸어서 그러면서 이제 낫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여고생의 뭔가 이렇게 뭐 땀이 묻었거나 그래서 이게 추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 하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르바이트지 무슨 아르바이트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남성이 그 보신탕집, 영양탕집을 운영을 한다라고 네. 그러고 이제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할 뭐 이렇게 약초라든지 뭔가 그 풀을 뜯으러 같이 가자, 뭐 잡초를 뜯든지 어떤 그 산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한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고생에게 이제 뭐 장갑을 끼든 이렇게 쥐어주고 낫으로 뭔가 시키면서 여고생이 일부 그 낫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묻었을 가능성 이렇게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둘 사람 다 사망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힘들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뭔가 타액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지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아직 사망 원인, 시신의 부패 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부패 정도가 심해서 1차 감식 결과로는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당시 성범죄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범죄가 애초부터 범죄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산 정상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범죄를 갖다 다른 곳에서 시도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시도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위협을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두 번째 가능성은 굉장히 주춤주춤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들은 굉장히 어떤 한번 목적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입장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생각하지만 차에서 뭔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네. 사람들도 뭔가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틈이 없으니까 본인이 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얘기대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왜 빨리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뭐 일을 해야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네. 계속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쭉 정상까지 올라간 거고요. 네. 정상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굳이 성범죄를 위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정상에서 내려가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내려가게 되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 라고 해서 정상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움직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나 마지막 제가 하나 주의하는 점은 우리는 전부 이거를 성범죄를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치밀한 점을 놓고 보면은 만에 하나 성범죄가 아닌 살해나 납치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도 한 번은 마지막으로 동기로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아주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님 미스터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요. 시신은 발견됐지만 산 정상에 이 용의자와 그리고 숨진 여고생이 산 정상까지 가서 과연 해야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리고 무엇이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그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단서들은 주변 정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정적 살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이 여고생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용의자의 어떤 행적을 보면 네. 이게 완전한 범죄를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완전한 범죄가 전에 경험이 없으면 있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행위를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처음에 네. 이런 어떤 범죄를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당황을 하죠. 그 애가 그리고 여고생이 사망을 했으면 본인이 겁을 먹게 되고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게 자체는 본인의 어떤 약간의 기혼한 이제 습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여고생에 한정돼서 지금 수사가 되고 이랬지만 네. 추가적인 범행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의견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2000년도 때는 이제 30대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이 도안면에 강진 도안면에 살다가 네. 아니 도안면에 살다가 강진읍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전남경찰청과 이제 강진경찰서에 본 거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에서 실종된 성인 여성이 155명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좁혀서 보니까 강진에서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1명, 네. 2명이 실종 신고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강진 인근이 해남이거든요. 해남에서도 7명, 영암에서도 15명, 장흥에서 11명이 실종됐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범죄의 어떤 행태를 보면 네.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네. 익숙하면서 완벽한 범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연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좀 추론을 네. 해봅니다.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찰은요 이 결정적 살해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이 산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서둘러 태웠던 옷가지로 추정되는 CCTV상으로는 옷가지로 추정되는 그 태웠던 유류품 그 정확한 분석은 아직 국과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 옷가지로 추정이 된다면 더더욱 이 뭔가 수사의 사건의 실마리를 캐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이 부분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